그 LLM의 진화 과정이 그 나무 트리처럼 그려져 있는 그 일종의 가계도가 있고요. 이 가계도에서는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회색으로 뻗어나간 가지, 그 다음에 보라색 계열로 뻗어나가는 세 개의 가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만 회색으로 다른 색깔로 되어져 있는 거는요. 얘는 여기 있는 요 회색 가지에서 뻗어나간 부분은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거대 언어 모델을 사용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요. 이쪽에 그 큰 가지 세 개의 부분은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거대 언어 모델을 사용한 모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면, 요 가지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가장 오른쪽에 회색 가지, 네, 오른쪽 요 회색 가지 부분들은, 이 부분은 그 트랜스포머를 사용하지 않은 모델들이에요. 트랜스포머 모델을, 어, 모델을 사용하지 않은 알고리즘들이고요. 주로 여기 그 알고리즘 이름들을 보시면 워드, 투, 백, 그 다음에 패스트, 텍스트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죠. 가장 초창기의 그런 이름들을 보시면 워드, 단어를 투, 뭐뭐로, 벡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이쪽 이 회색까지는 주로 그 워드 임베딩 벡터를 만드는 워드 임베딩 벡터를 만드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그러니까 그 전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문장이 있으면 문장에 단어들이 있겠죠. 그 단어들을 숫자로 변환해 주겠죠. 그죠? 우리 뭐 원한 인코딩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정수를 실수들의 어떤 조합으로 인베딩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진 알고리즘들. 그래서 뭐 이쪽 부분은 뭐 거의 완성된 분야고 더 이상 뭐 발전이 없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그 두 번째 가지, 두 번째 가지를 보면 뭐 버트, 로베르타, 뭐 알버트 이런 이름의 그 요 가지가 있어요. 중간에 좀 약간 멈춘 듯이 보이는 요 두 번째 가지가 있습니다. 요 두 번째 가지는 인코더 기반 모델이에요. 인코더 기반 모델이고요. 이 인코더 기반 모델은 주로 뭐 텍스트의 뭐 긍정이나 부정과 같은 분류에 좋은 성능을 내는 그런 알고리즘들. 우리 이거 했었잖아요. 순환신경망 하나, 아니면 순환신경망 두 개, 이렇게 아니면은 LSTM이나 그루 같은 거 연결해서 그 영화 리뷰에 긍정, 부정 분류했었죠. 그죠? 어, 긍정, 부정 분류할 때 디코더 필요한가요? 인코더만 있으면 되죠. 단어들이 타임스텝으로 들어와서 긍정일 확률, 부정일 확률, 요것만 출력으로 주면 되는 거잖아요. 디코더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음, 텍스트들이 입력으로 들어와서 출력 값은 뭐 긍정이냐, 부정이냐, 어, 이런 어떤 그 인식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분류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디코더가 필요가 없는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할 필요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코더만 있으면 되는 모델. 그래서 이쪽 부분을 인코더 기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인코더 기반 모델들은 주로 텍스트들을 분류하는 작업,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런 작업들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뭐 객체명을 인식하는 부분. 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텍스트 안에서 긴 텍스트가 있는데 그 텍스트 안에서 뭐 사람 이름 이거는 사람 이름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긴 텍스트가 있으면 그 단어들로 쪼갤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단어가 사람 이름이냐 아니냐. 긍정 부정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사람 이름이냐 아니냐. 뭐 지역 이름이냐 아니냐. 지역 이름이냐 아니냐. 이것도
긍정, 부정과 똑같은 거예요. 지역 이름일 확률, 지역 이름이 아닐 확률. 뭐 이런 식으로. 뭐 회사 이름이냐 아니냐. 이런 등의 어떤 고유 명사를 식별하는 작업. 음, 꼭 고유 명사만이 아니더라도, 고유 명사만이 아니더라도 전체 긴 텍스트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종류들의 어떤 단어들을 식별하는 용도로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디코더는 필요 없죠.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여기 그 모델명을 버트라고 되어져 있는 거,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구글에서 만든 버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에서 만든 로베르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 이것, 그러니까 버트가 핵심 알고리즘이고요. 그 버트 알고리즘을 변형한 거죠. 변형한. 그래서 메타에서는 그 알고리즘 이름을 로베르타 이렇게 붙였고, 구글에서는 버트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러니까 구글에서 만든 버트를 메타에서 가지고 차용해서 좀 더 진화시킨 모델, 뭐 요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요 같은 가지에서 뻗어나간 거를 보시면요. 같은 가지에서 뻗어나가는 거를 보시면 또 구글에서 알버트라고 하는 것도 만들었고요. 그죠? 뭐 그다음에 엘렉트라라고 하는 것도 있고 드베르타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버트 마치 사람 이름 같죠? 알고리즘 이름이.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들이 인코더 기반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번째 가지에 대한 설명이 두 번째 가지에 대한 설명. 그래서 인코더만 필요한 그런 모델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지가 인코더 디코더 기반이에요. 인코더 디코더 기반 모델입니다. 세 번째 가지는 요 가운데에 있는 연보라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뻗어나간 부분. 이렇게 뻗어나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바트라고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바트라고 하는 거 있고 구글에서는 T5. 그래서 초창기에 구글에서 T5라고 하는 게 있었고 메타에서 바트라고 하는 게 있었고 얘네들을 근간으로 해서 뭐 GLM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졌고요. 챗 GLM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졌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들이 뻗어나가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디코더가 있다는 얘기는 텍스트가 들어와서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텍스트가 들어오면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해 준다는 얘기고, 그래서 주로 이 모델들이 주로 어떤 분야에 이용이 됐었냐면, 문서를 요약하는 거, 번역하는 거, 어떤 뭐 한국어를 영어로, 영어를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거, 어떤 질문을 줬을 때 답변을 하는 질문 답변, 음, 질문이 주어지면 그 질문과 문맥 텍스트 안에서 그 답을 찾아내서 답변을 생성하는 질문 답변 시스템. 이런 부분을 주로 많이 어, 사용이 됐었어요. 사용이 됐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떤 가지냐면 여기서 뻗어나간 가지. 그래서 구글에서 만든 T5나 그 다음에 바트. 그래서 바트의 변형들. 여기에 바트의 변형들이 있습니다. 바트는 메타에서 훈련시킨 모델이기 때문에 영어로만 그 훈련이 되어져 있고요. 한국어로 훈련이 되어져 있는 거는 코바트라고 해서 또 다른 모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 바트의 대표적인 모델을 가지고 와서 한번 문서 요약을 한번 시켜 볼게요. 네. 그런 작업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가지가 있죠. 이제 회색 가지, 그 다음에 여기 인코더 기반 모델, 인코더 디코더 기반 모델. 그 다음에 굉장히 큰 가지. 어, 어, 이쪽이 보면 여러분들이 이름이 익숙한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GPT라든가, 그 다음에 클로드라든가 등등 그런 익숙한 이름들이 많죠.
이쪽 기반이 뭐냐면 디코더 기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인코더 없이 디코더만 있는. 그래서 문서가 덩어리로 들어오는 텍스트가 타임 스텝으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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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서 타임 스텝으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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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서가 덩어리로 입력으로 들어오고 출력은 타임 스텝처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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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답변들이 여러분들 GPT나 클로드 이런 거 써보시면 제미나이도 마찬가지고요. 제미나이 써보시면 답변 나올 때 마치 그 타이핑하는 것처럼 답변이 두루룩 두루룩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게 타임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런 게 디코더 기반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 디코더 기반 모델이 텍스트, 마치 없었던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처럼 사람한테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어, 완전히 새로운 어떤 문서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응용 분야가 뭐 챗봇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다거나 가장 범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요약해줘? 그러면 요약도 해주는 거고, 번역해줘? 그러면 번역도 해주죠. 그래서 가장 범용적으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런 모델이 디코더 모델이에요. 음. 그래서 이 디코더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음, 디코더는 이전까지 생성한 텍스트를, 텍스트를 전부 입력으로 받습니다. 입력받아서, 입력받아서 다음 토큰을 토큰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해요. 그, 뭐, 여러분들 인공지능 많이 써보셨으니까, 뭐, 제미나이든 클로드든 많이 써보셨으니까, 그, 앞에 썼던 질문에 답변이 먼저 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지면 그 두 번째 질문이 첫 번째 질문과 연관이 있으면 그것도 맞춰가지고 답변을 주죠. 그래서 계속해서 앞에 있는 답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관된 그런 답변들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려면 이전까지 그 AI가 만들어준 텍스트 있죠. 그게 그대로 입력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공지능하고 채팅을 하는 과정이 처음에 질문 하나를 던지죠. 답변을 주죠. 두 번째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질 때에는 첫 번째 질문과 첫 번째 답변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인공지능이 생성한 텍스트와 사용자가 만든 두 번째 질문이 입력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새로운 문장이 만들어지는 답변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질문 던지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전 과정이 또 반복이 돼요.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답변,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답변, 그리고 세 번째로 넣은 질문이 입력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답변이 나와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는 게 디코더예요. 저희가 이거는 그 챗GPT API를 가지고서 저희가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구현해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원래는 그 디코더 기반 모델은 인코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인코더로부터 입력이 없으면 사실은 디코더는 아무것도 생성할 수 없어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그 디코더만 있어도 문장들이 생성돼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전에 생성한 텍스트, 어, 이전에 생성한 텍스트인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인코더가 만들어준 인코더인 것처럼 역할을 해주는, 이전에 생성한 텍스트인 것처럼 그 어떤 텍스트를 어, 입력해주면 그 인코더 도움 없이, 없이도, 도움이라고 할까요? 인코더 도움 없이 다음 토큰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코더만 있는 모델은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제일 처음에 하는,
그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이런 인공지능 사용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 어, 너는 너는 파이썬 코드를 잘 아는 녀석이야. 자, 요거 좀 설명을 해줘. 이렇게 먼저 집어넣잖아요. 그죠? 네. 마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코더가 생성한 것처럼 사용자가 먼저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롬프트라고 얘기해요. 프롬프트. 음. 혹시 여러분들 뭐 신문 기사나 아니면 어떤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블로그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없으시군요. 이게 프롬프트라고 하는 게 이전에 생성된 것처럼 이전에 생성 생성된 텍스트인 것처럼 전달하는 초기 텍스트를 프롬프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의 질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뭐 요즘 상용화되어져 있는 대부분의 인공지능 서비스들은 인공지능 모델하고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분하셔야 돼요. GPT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름이고요. 알고리즘 이름이고 챗 GPT 그러면 그거는 GPT 머신러닝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 이름이에요. 서비스 이름. 음. 근데 뭐 서비스 이름하고 인공지능 이름이 같은 경우도 있죠. 클로드가 인공지능 이름도 클로드고 서비스 이름도 클로드고 그런 식으로 같은 부분도 있고 요즘 대부분의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사실은 이런 초기 텍스트들을 미리 잘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 음. 아니면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직접 이렇게 잘 만들어줘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와 같은 인공지능 모델들의 API를 가져다가 여러분들 스스로의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 뭐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 라고 한다면 프롬프트를 잘 생성하는 것까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더 좋은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나중에 한번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프롬프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프롬프트가 좋을 때, 나쁠 때, 어떤 결과를 주는, 똑같은 API가 어떤 결과를 주는지, 뭐 이런 것들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요 그림 보시면 이 가장 오른쪽까지 보시면 뭐 GPT-4 뭐 이런 거 있고요. GPT-5가 나왔죠, 지금. 그죠? 이것도 2023년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뭐 GPT-5도 나왔고 이쪽에 보시면 뭐 클로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메타에서는 라마 뭐 이런 것도 있고 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음, 가장 대표적인 모델들이 GPT-4, 뭐 GPT-5가 작년에 나왔어요. 그죠? 어, 작년 여름 이후에 나온 걸로 제가 하반기쯤에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뭐, 그리고, 뭐, 라마? 이게 메타에서 만든 거고, 뭐, 클로드. 이가 아마 들어가 있죠? 그죠? 클로드. 등등등. 이런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그런 인공지능 이름들이 전부 다 디코더 기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럼 현재 가장 활발히 연구되는 거대 언어 모델 분야. 예. 클로드는 그
오픈 AI라는 회사가 GPT를 만들었죠. GPT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일하던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세운 회사가 클로드. 그리고 거기서 만든 인공지능이 클로드의, 엔스로픽이 회사 이름이죠. 그래서 그 오픈 AI에서 일하던 그 직원들이 그, 그 오픈 AI 어떤 그 정책이나 뭐 이런 거가 그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들이 나와서 다시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회사를 차렸고 만들었고 거기서 만들어진 그런 인공지능 알고리즘 클로드. 예. 최근에 아마 그 트럼프하고 좀 싸웠죠. 엔트로픽이. 그죠? 우리 알고리즘은 그 잘못된 그런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가 없어. 뭐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 가지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인코더 기반 모델, 그래서 보통 분류하는 용도로만 많이 사용하는 거, 인코더, 디코더 기반으로, 인코더가 있고, 디코더가 있고, 그런 기반으로 해서 텍스트를 생성하는 분야, 인코더에 없이 디코더로만 텍스트를 생성하는 분야. 최근에는 이쪽 분야가 더 많이 그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분야예요. 자, 그럼 뭐 요 정도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 정도로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서 그 두 가지를 해볼 거예요. 인코더 기반은 다루지 않고요. 다루지 않고 인코더 디코더 기반의 바트라고 하는 거, 바트라고 하는 모델로 문서 요약하는 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디코더 기반 모델에서 그 이거를 통해서 어떤 챗봇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나마 흉내를 좀 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트 모델을 바트 모델을 사용한 문서 요약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훈련시킬 게 아니고요. 이미 훈련이 끝난 모델을 가지고 올 거예요. 이미 훈련이 끝난 모델을 가지고 와서 훈련이 끝났다는 얘기는 모델 가중치들이 다 결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함수를 호출만 하면 뭐 어떤 그 입력값을 주고 이런 문서를 요약해줘. 뭐 이렇게 해서 입력값만 주면 그 결과값을 내뱉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훈련이 끝난 모델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허깅 페이스가 그 LLM 모델들을 오픈 소스 LLM 모델들을 제공하는 오픈 소스 LLM 모델들을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예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 뭐 회원 가입하셔가지고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운로드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해요. 그리고 근데 뭐 회원 가입 안 하셔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 주로 그 LLM 모델인데 주로 그 트랜스포머 기반의 그런 LLM 모델들을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영어로만 훈련된 모델, 그 다음에 한국어로 훈련된 모델 두 가지를 가지고 와서 문서 요약하는 그런 작업을 해볼 겁니다. 그 오픈소스 모델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또 무엇도 제공을 하냐면 그런 모델들을, 이런 그 LLM 모델들을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도 제공을 해요. 정확하게는 뭐 LLM이라고 하지 말고 그 중에서도 주로 트랜스포머 모델이기 때문에 트랜스포머라고 할게요.
트랜스포머 모델들을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도 제공합니다. 그 패키지 이름이 뭐냐면 트랜스포머즈예요. 트랜스포머스. 음. 어, 원래는 그 허깅 페이스에서 만들어진 이 트랜스포머스라고 하는 패키지를 직접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유명한 사이트여서 이 구글 콜앱에는 이미 트랜스포머스라고 하는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사용하시는 방법 보기 전에 이 허깅 페이스 먼저 잠깐 좀 설명을 그 사이트를 먼저 들어가 볼게요. 허깅 페이스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 돼요. 허깅 페이스라고 하면 주소가 huggingface.co라고 되어 있어요. .com이 아니라 .c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가 그 허깅페이스 사이트 앞에 홈페이지 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모델즈라고 클릭하시면 지금 여기서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져 있는 모델들이 쭉 나열이 되고요. 여기서 그 필요한 모델들을 찾으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그 훈련된 모델뿐만이 아니라 그 모델들을 훈련시켰던 데이터들, 그 다음에 뭐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데이터셋들, 그런 것들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모델과 데이터셋과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트랜스포머스 문서도 제공을 해요. 여기 보시면 독스라고 하는 부분 있죠? 독스라고 하는 부분을 들어가시면 어, 이 밑에 보시면 트랜스포머즈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코어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그래가지고 트랜스포머즈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어, 네. 이거 아마 저 그것 때문일 거예요. 저희 학원에서 외부로 나가는 IP가 그, 그 고정 IP 개수가 여러분들은 PC를 하나하나는 IP가 그 적은데, 저기 각각 다 다른데, 그거는 요 내부만, 공유기 안에서만 다른 IP 주소를 할당을 받은 거고요. 실제로 그 주소가 우리 학원에서 외부로 나갈 때, 그러니까 허깅 페이스 입장에서 IT 윌에서부터 들어온 IP 주소는 하나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아마 요거는 접속자가 너무 많다. 하나의 IP에서 동시 접속자가 너무 많다라는 그런 뜻일 거고요. 그런 뜻일 거고, 아마 요거는 그, 그때그때 조금씩 뭐 다시 한번 들어가 보고 그러면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요거 안 되면, 잠깐만요. 요거 쓰시려면 요거 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군요. 토큰이 있으면 그 IP 제한이 없기도 하는 것 같네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그 토큰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토큰을 그 다음에 여기 구글 콜앱 보시면 크레덴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크레덴셜에다가 어떻게 저장하는지 그것도 잠깐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런 사이트가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요. 콜앱에는 이미 얘가 그 만들어져 있어요. 저기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아직 연결 안 돼 있죠. 음, 연결할까요? 연결하고 임포트 해볼게요. 임포트 transformers 이게 허깅 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얘가 뭐냐면 허깅 페이스에서 제공하는 그 트랜스포머 모델들을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 그래서 이거 실행해 보시면 임포트 바로 될 겁니다. 버전을 한번 살펴보면요. transformers 점 하시고 언더스코어 버전 이렇게 하시면
버전 번호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트랜스포머스 패키지에 그 버전 번호를 보실 수가 있으신데 5.0.0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5.0.0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거 문서가 지금 안 들어져 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아, 요거는 제가 어저께 좀 찾아봤어요. 어젯밤에 그 최신 버전이 어떻게 되느냐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날짜까지 쓸게요. 요건 제가 어저께 찾아본 거예요. 어저께 23일이었죠. 어, 어제 날짜 기준으로 이 트랜스포머스 패키지의 가장 최신 안정적인 버전, 스테이블 버전, 안정적인 버전은 5.3.0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5.3.0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지금 구글 콜앱에서 보니까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5.0.0이라고 되어져 있죠. 구글 콜앱하고 비교해 보시면 예, 구글 콜앱 콜앱에 콜앱에 설치된 버전은 최신 버전보다는 낮은 버전이에요. 그죠? 그래서 5.0.0이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음. 근데 그 여러분들 교재의 내용이 문서 요약이에요. 문서 요약이고요. 문서 요약, 이따가 API를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서를 요약하고자 할 때에는 태스크, 그 머신러닝한테 태스크, 작업의 종류를 알려줘야 돼요. 작업의 종류를 알려줘야 되는데, 문제는 5.0.0 버전부터 트랜스포머스, 트랜스포머스 패키지, 패키지 5.0.0 버전부터, 어, 버전부터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할 게 파이프라인 함수에서 서머라이제이션이라는 타스크가 삭제가 됐어요. 서머라이제이션 타스크. 그러니까 작업 종류죠. 작업이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문서 요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그 작업을 이용해야 되는데, 다른 작업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일단 저희가 그 바트만 설명을 드릴 거여서, 바트 모델 소개를 위해서 그 이전 버전의 그 트랜스포머 패키지를 컬앱에다가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전 버전의 트랜스포머 패키지를 콜앱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기존에 설치됐었던 5.0.0은 삭제가 돼요. 그러니까 삭제가 되고 이전 버전만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버전은 4.0대 버전을 사용할 건데요. 이 4.0대, 4.x 버전에서 가장 마지막, 현재까지 가장 마지막 그 안정 버전, 스테이블 버전이 네, 제가 찾아봤더니 4.57이었어요. 어저께 제가 찾아본 거예요. 어저께 제가 코드를 돌리다가 에러가 나가지고 오늘 수업하기 전에 예전에 만들었던 거 코드 한번 돌려봐야지 뭐 이렇게 했었는데 에러가 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잖아요. 어, 재단 코드가 왜 안 되지? 그래서 이유를 찾아봤더니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 서머라이즈라고 한 태스크를 이용하려면 5점대 버전은 안 되고 4점대 버전. 그래서 4점대 버전에서 가장 최신 버전이 뭔가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4.57.6. 요거 찾는 거는 아까 그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의 도큐멘테이션
독스라고 하는 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 버전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 찾으실 수 있고. 그래서 요거를 설치를 할 건데, 자, 이런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콜앱 요 셀, 코드 셀 안에서 이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음. 코드 셀 안에서 리눅스 명령어 실행하기예요. 그 원래 코드 셀은 파이썬 코드들만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코드 셀에서 리눅스 명령어 실행하기를 하시면 돼요. 요거 한 번 했었던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콜앱에서 한글 폰트 사용하려고 한글 폰트 설치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리눅스 명령어였었거든요. 그 리눅스 명령어를 할 땐 느낌표를 시작하시면 돼요. 느낌표. 그 다음에 PIP. PIP가 파이썬의 패키지 관리자예요. 파이썬의 패키지 관리자고요. 패키지를 설치하거나 삭제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예요. 그 다음에 패키지를 설치할 때는 인스톨. 그 다음에 패키지 이름이 transformers죠. 그럼 패키지 이름 써주시면 돼요. transformers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특정 버전을 설치하고 싶으시면 이 패키지 이름 뒤에 등호 두 개. 같다라고 하는 의미로 패키지 이름을 써주시고 그 특정 버전을 명시를 해주시면 돼요. 4.57.6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게 되면 콜앱에서 패키지를 설치하게 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출력되는 그 내용들을 세션 다시 시작이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다시 시작 이렇게 해줄게요. 다시 시작. 자, 요 내용 살펴보시면은요. 살펴보시면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제가 임포트를 해버려 가지고 충돌 났다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요거 임포트 하면 안 되는데 요거는 그냥 현재 버전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실 요거는 나중에 지워버릴게요. 음. 자, 그러면 런타임 다시 시작됐죠. 런타임 다시 시작이 됐으니까 위쪽에 코드들 요 두 개는 그냥 실행하지 말고 그냥 놔두시고요. 실행하지 말고 그냥 놔두시고 요 코드만 다시 한번 실행을 할게요. 요 코드만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어, 이미 설치가 끝난 상태군요. 아까 그 이전의 메시지 잠깐 좀 보면 사실은 지나가 버렸지만 기존에 있었던 5.0.0은 삭제했다라는 메시지가 있었었어요. 그리고 삭제한 다음에 4.57.6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이 기존의 그 PIP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PIP는 파이썬 패키지 관리자 어, 명령어 명령어고요. 패키지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패키지들을 그다음에 삭제 등의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삭제나 어, 업데이트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를 하실 때 기본적인 방법은 PIP라고 하시고요. 인스톨이라고 하시고요. 어떤 옵션들을 더 주실 수도 있으세요. 옵션들을 주실 수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패키지 이름을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PIP 인스톨 하겠다 옵션 없이 그다음 패키지 이름 줬죠. 패키지 이름 줬고 만약에 이렇게만 하게 되면 가장 최신 버전으로 현재 파이썬 설치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신 버전을 설치하게 됩니다. 가장 최신 버전을 설치하게 되고요. 여기다가 요 대괄호는 삭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등호 두 개를 쓰고 어떤 특정 버전 번호를 써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버전으로 그 패키지를 설치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게
패키지 관리자로 설치하겠다. 트랜스포머스 패키지를 버전은 4.57.6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임포트를 해볼게요. 이제 설치가 끝났으니까 임포트 트랜스포머스 다시 임포트를 하시고요. 어, 임포트 하신 다음에 버전 번호를 다시 한번 보세요. 언더스코어 2개 버전. 이렇게 버전 번호를 보시면 4.57.6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그 서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 태스크를 작업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아, 그 다음에 어, 런타임을 미리 어, 일단은 CPU 없이 한번 돌려볼게요. 시간이 그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CPU로 돌리다가 지금 런타임은 그 CPU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죠? GPU 없는 상태, CPU가 없는 상태로 한번 돌려보고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그 실행하던 거 멈추고 런타임 바꿔서 다시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처음에 하실 일은 뭐냐면 제일 처음에 하실 일은 허깅 베이스에서 오픈 소스로 공개된 모델을 다운로드해서 로컬에서 로컬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실행. 그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그 트랜스포머스 패키지에 있는 파이프라인 객체를 생성하시면 돼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시면 돼요. 이 파이프라인은 사이클런의 파이프라인이 아닙니다. 트랜스포머스의 파이프라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파이프. 패키지 이름은 트랜스포머스. 함수가 있어요. 파이프라인. 어? 이거 안 보이지? 보여야 될 텐데. 일단 해볼게요. 일단. 자, 타스크. 이렇게 하시고요. 타스크. 서머라이제이션. 이게 타스크. 아까 제가 서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타스크가 삭제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음. 이 서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타스크를 그, 어, 파라미터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버전을 낮춘 거예요. 이렇게 버전을 낮춘 거고요. 일단 이렇게만 하고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거 만들어 버렸구나. 음. 여러분들은 아까 그런 창 안 뜨죠? 실행되고 있는 중인가요? 그죠? 예. 저는 이 크레덴셜을 만들어둔 게 있어서 그렇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그 파이프라인을 지금 다운로드 받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오픈소스 모델을 다운로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음. 파이프라인 객체에서 모델이 제공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파라미터로 모델 이름을 줘야 돼요. 우리가 어떤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오픈소스 모델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디폴트로 사용되는 모델이 이런 모델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바트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죠? 여기서 요거 조금 요 부분만 복사를 좀 할게요. 요 부분. 어, 요거는 그 여기다가 주석으로 파이프라인
함수를 호출하시게 되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할 수 있어요. 파이프라인 함수 중에서 모델 파라미터, 파이프라인 함수의 모델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거든요. 이 파라미터를 설정하지 않으면 여기 그 출력 부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런 모델을 자동으로 다운로드합니다. 이 모델을 기본값으로 다운로드를 하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모델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모델 이렇게 하고서 모델 이름을 주시면 돼요. 모델 이름 주시면 되고 모델 이름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 그 출력 부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간에 바트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죠. 네. 디스틸 바트 CNN 12.6이라고 하는 모델을 사용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바트 알고리즘을 사용하니까 인코더 모델인 거고요. 인코더 디코더 모델인 거고요. 인코더 디코더 모델인 거고 CNN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간 거 보니까 중간에 합성 곱층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모델에 대해서도 그 허깅 페이스에서 이 모델 이름으로요. 허깅 페이스에서 그 검색을 해보시면 이 모델에 대한 그런 설명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 볼게요. 제일 마지막 부분 보시면 디바이스가 세팅되어져 있다. 무엇을 사용하도록 CPU를 사용하도록 그 설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제일 마지막에 나왔나요? 그죠? 요 제일 마지막에. 그죠? 자, 지금 우리는 런타임 CPU만 사용하고 있으니까 CPU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설정하는 게 맞고 파이프라인 함수의 그 파라미터들 중에서 디바이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디바이스 파라미터는 기본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디바이스 마이너스 1. 이게 기본값이고요. 이 기본값의 의미는 CPU만 사용해서 계산을 한다는 뜻이에요. CPU만 사용해서 계산한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디바이스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0으로 세팅하게 되면 이거는 GPU를 사용해서 계산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계산한다. 그럼 모델을 다운로드 받을 때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런타임이 CPU만 사용하는 런타임인지 GPU를 사용하는 런타임인지에 따라서 다운로드 받으실 때 다르게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용하시는 게 제대로 사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결한 런타임이 CPU만 있는 런타임이기 때문에 디바이스 파라미터를 설정하지 않았어요. 디바이스 파라미터를 설정하지 않았고 그때 기본값은 마이너스 1이고 CPU.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파이프라고 하는 거 타입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프린트 파이프 이렇게 출력을 해보시면 트랜스포머스 패키지에 있는 서머라이제이션 파이프라인 이렇게 돼 있죠. 서머라이제이션 타스크를 수행하는 파이프라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 문서를 요약하기 위한 샘플 텍스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샘플 텍스트 이렇게 쓸까요? 따옴표 3개 써주세요. 그리고 따옴표 3개 이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줄을 바꿔도 돼요. 따옴표를 3개를 쓰시면 문자열 시작이고요. 줄바꿈이 들어가도 얼마든지 그 하나의 문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따옴표 3개가 끝날 때까지. 영어 문장을 하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요약을 시킬 거기 때문에 좀 긴 문장을 하나 가지고 올게요. 영어로 되어져 있는 아무 문장이나
가지고 오셔도 좋아요. 저는 위키피디아에서 위키피디아 위키피디아에서 영어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란 전쟁이라고 검색을 해볼 거예요. 요즘 네, 전 세계적으로 2026년 이란 이런 문서가 있네요. 이런 문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다른 거 선택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냥 텍스트를 그냥 쭉 하고서 다 그냥 복사를 할 거예요. 어, 뭐 일단은 백그라운드 이전까지만 이렇게 복사를 좀 할게요. 백그라운드 이전까지만 쭉 복사를 해서 뭐 요런 문장이 있는 거고요. 이거를 이거를 아까 요 따옴표 안에다가 붙여넣기를 할게요. 붙여넣기. 뭐 그러면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행하시게 되면 이거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인데 굉장히 긴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사용하시는 방법 간단해요. 파이프라인 객체를 함수처럼 호출하시면 돼요. 파이프라인 객체를 함수처럼 호출만 하시면 돼요. result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파이프, 호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 리턴 값이 파이프였잖아요. 트랜스포머스 파이프라인의 리턴 값이 파이프죠. 요거를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호출을 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그 샘플 텍스트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행. 요게 시간이 걸릴 거예요. CPU만 사용할 때랑 GPU를 같이 사용할 때랑 요게 시간이 차이가 날 겁니다. 이 과정이 뭐냐 하면 이 과정이 뭐다? 샘플 텍스트를 요약하는 과정이에요. 샘플 텍스트를 요약하는 과정입니다. 요거 돌려놓고요. 벌써 끝났나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음. 혹시 여러분들 끝내셨나요? GPU를 사용하지 않아도 생각보다 저는 1분 안 걸려서 끝났어요. 네. 되셨을까요? 혹시 안 되신 분? 그래요?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5분까지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